유일하게 장기 전세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째가 올 24년 12월 말일 날 이게 이제 다시 한번또 연장이 연장이 될지, 되느냐 마냐.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 땅을 좀 같이 보러 가자 그래서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데를 또 정리를 해놨더라고.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은 집이 하나 있는 분은 내 평생 재산이란 말이죠. 이 재산을, 그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고. 그럼 좋다. 이렇게 해야 돼. 오늘은 역세권 활성화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하다가 아마 끊어지더라도 중간에 우리는 이제 1시간 20분만 딱 하고 끊을 거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가야겠죠. 오케이. 예. 향후 개발 가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장이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법에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조정하는 거는 원래는 항상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법으로 하는 건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1단계 종상향을 원칙으로 해요. 불가피하게 2단계 종상향을 할 때는 주변의 뭐 용도 지역과 뭐 형평성을 고려해, 하여튼 법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3단계, 4단계 종상향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공법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근데 좀 이따가 활성화할 때는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4단계 종상향이 나오니까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용도지역 상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계획 이득 플러스 공공성 확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계획 이득이란 거는, 이게 어려워지신다. 그치? 계획을 제가 세워갖고 보기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올려준 거예요. 올려준 거에 반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반은 사업자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 이득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 반은 내놓는 거니까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되는 제가 거죠. 정리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저희 현대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꽃은 역세권이다. 네. 근데 역세권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쫙 해드렸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핵심을 정리해보면 재개발의 꽃은 역세권. 근데 역세권의 꽃은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 활성화 같아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실무로 접근을 하면 제가 보기엔 허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고. 유일하게 장기 전세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장기 전세 같은 경우 2종 서울 시내만 있어요. 2종 일반 7층 이하라는 용도 지역은 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으로 가는 것도 한 단계 종상향이에요. 그럼 2종 일반에서 3종, 3종에서 준주거까지 하면 3단계 종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4단계가 된다고 하면은 상업적으로 가는 거죠. 일반 상업까지도 가는. 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지금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저희 느낌인데, 서울시가 막 뭔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신통을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막 뭐하러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올해 2024년 올해 한 3, 4월부터는 활성화를 좀 밀어주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본인 사업장은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도 한 군데 글이 들어왔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이거는 왜 넣어주셨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업.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압구정 3구역인가요? 그 다리로 보행로 놓는 공공기여를 뭘로 하느냐, 뭐 이런 거. 여의도에 뭐 케어센터 넣는다 했더니 다 난리가 나서 반대한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획 이득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데이케어 센터나 한강 다리를 놓으라 하는데, 이 땅 주인들은 야, 내 땅을 갖고 공공기여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나한테 조금 올려준 건 고맙지만 공공기여를 이렇게 과도하게, 그리고 한강에 왜 압구정 우리 집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놔? 그거 위험해지고 우리 주거환경 해칠 수 있잖아 라는, 그게 이기심의 발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 본인이 거기 산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도 지금 시범 아파트가 데이케어 센터 넣는다고 했다. 데이케어 센터가 외국에는 이렇게 요양시설로 이렇게 딱 인식이 안 좋진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게 일종의 기피시설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걸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 경우에도 단지 내 문화복지시설에 지역 재활센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무산됐어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 지역 주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기심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은 집이 하나 있는 분은 내 평생 재산이란 말이죠. 이 재산을 내가 땅을 기부 체납하고 땅을 조합에 출자해서 정상적인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싫어할 것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거는 그렇겠죠.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 이제 500세대였던 집이 1000세대가 되고 1000세대인 데가 2000세대가 되고 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과밀화를 유도해서 네. 기존 주변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그래도 제가 아는 사업장 한 군데는 그 임대주택을 넣는다 하더라도 30% 이상 이거는 넣지 말라는 추진하는 세력이 이렇게 이런 걸 하겠습니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역세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할 때 이거를 좀 넣어. 아니요, 자문단이 딱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순서가 나오지만 이거는 굉장히 촘촘하게 서울시에서 이제 초단부터 네. 대상지 선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관리하고 네. 도와주는 그 분들도 있고. 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생소하기 때문에 뭐 도시계획 업체들도 쉽진 않아요, 지금.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은 역세권 장기전세도 비교해 놓으셨는데 네. 여기에 지금 역세권의 개념이 틀리죠. 역세권 활성화랑 역세권 장기전세랑 틀리죠. 다르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전세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하고 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 이렇게만 해놨고 예. 여기에는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통 예정된 역. 예. 사업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둘 중에 뭐 하나라도 받았어야 이게 앞단계니까 예. 이것까지 갔어야 이제 예정역도 역으로 봐주겠다는 거고. 근데 역세권 장기전세는 그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 범용 내역은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고치하는 환승역은 350m예요. 그 우리 전영진 대표 있는 이 콘서트 홀은 네. 위계상 53지구예요. 그런데 여기는 환승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50m가 적용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섹터를 정할 때 좀 더 넓게 접을 수 있는 그렇죠, 잡아도 그렇죠. 되는 지역인지 그러니까 그 역의 위계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맞아요. 어디는 좀 섹터를 350m 잡을 수도 있고 어디는 250m까지밖에 못 잡고 그거를 좀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아까 전영진 대표 얘기한 것처럼 1차 역세권은 250m까지예요. 네. 근데 거기 부제가 달린 게 한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350m까지 한다는 2년째가 올 24년 12월 말일 날 이게 이제 다시 한번더 연장이 연장이 될지 되느냐, 말이냐. 폐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1차 역세권은 250m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 350m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하고 환승역은 350m로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 중심 및 비중심지 아까 53지구는 250m까지만 역세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역을 의미죠. 딱 내려서 봤더니 낡았다. 그런데 여기가 개발될까 쭉 둘러봤더니 될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2번이라면 이제 250m를 가는 거고 그렇죠. 1번이라면 350m까지 가능한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잠깐 뭐 용적률 말씀했던 이제 그 부분인데 예, 이건 참고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세권 장기전세에 이어서 역세권 활성화를 보고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의 법령이 운영 기준의 용어 정리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용어를 알아야 그 뒷부분에 뭐 다른 걸 알 테니까. 근데 용어 정리에서 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논란이 있어요. 이 가로구역에 대한 정의가 역세권 활성화에서는 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타운이나 이제 뭐 이런 거 할 때, 빈지 및 소규모 정비 사업법에서 또 가로구역의 정의가 또 그 법에 또 따로 별도로 있는데, 요게 장기 전세로 가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떤 데 표현이 돼 있냐면, 10년 미만 블럭별로 15% 이상일 때 그 블럭을 빼라. 근데 그때 가로 블럭. 뒤에 대상지 나와.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는 가로구역이라는 표현이 없죠. 가로구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아니, 표현, 없지. 이런 표현이 없고, 아니야, 신축 비율 나올 때는 역세권 활성화하는 가로구역이란 말이 없지. 역세권 활성화하는데, 장기전세에서. 아, 장기전세 있죠. 가로구역. 장기전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건축법상 가로구역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4m 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정의를 한 가로구역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 전영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되게 4m 가로구역이냐 아니면 전체 15% 이상이 10년 이상이 10년 미만이 15% 이상이냐고는 완전히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그날 제한을 묶어놓은 데를 예정구역이라고 명기가 돼요. 지금은 그렇게 명기가 되지만 예정인 지역, 예정구역이 아니고 예정인 지역 이렇게 만약에 물건을 투자로 산다?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 땅을 좀 같이 보러 가자 그래서 저는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땅을 보러 가서 철원에 갔는데 철원에 땅 가격이 한 5분의 1 가격의 땅이 나왔어요. 봤더니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그렇죠. 신분증 몇 개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어디가요? 근데 통제구역이나 보호구역, 네. 통제구역을 들어갈 때. 네, 뭐 언젠가는 이제 내 땅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땅값이 올라가. 또 올라가요. 또. 누군가가 매각해서 거래사로 가서 가격이 올라가. 이게 요것 때문에 노선형 사업주 제가 아까 다른 거 기억 못했던 거. 이걸 가지고 엄청 또 빌라 파시는 분들이 또 브리핑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이게 네, 요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땅들 이런 데 걸쳐 있는 빌라들. 아, 걸쳐 있는. 네. 아. 저는 그게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등심인지 안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그 청년 안심도 등심. 네. 그것도 요거에 연관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선변을 좀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역세권에만 좀 뭔가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역세권에다가 대상지를 요거 하나를 더 추가시킨 거죠. 그렇죠. 늘어난 거죠. 확대가 된 거죠. 이것도 관심 있게 보면은 얘도 노선형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도시정법에 의한 가능한 거죠. 그죠. 이 그림이 역세권 활성화의 운영 기준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역세권 장기 전세에는 이 그림이 없어요. 역세권 네. 350m. 왜냐면 사업지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50m, 350m만 중요하지 장기 전세는 그렇죠. 얘처럼 반 걸치는 경우에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 전세. 네, 맞아요. 근데 역세권 활성화에서는 이게 되고 네. 이것도 왜 결정 고시 전까지는 이 기준을 따른다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운영 기준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역세권 장기 전세나 역세권 활성화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할 때 좀 의미가 있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이게 걸쳐 있는 경우에 구역을 어떻게 넣을 거냐가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못 넣게 돼 있더라고요. 못 넣죠. 네, 1차는 1차끼리. 근데 정형화를 위해서 이제 일부 부지를 넣었을 때는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당위성을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은 250m에서 늘어난 350m를 벗어난 거를 종사형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끼리만 가라. 전부만 들어가야 돼.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명기가 돼 약간 있죠. 넘어서 가지고 뭐 길 때문에 맞아요. 뭐 정형화나 그러니까 구역의 경계 맞아요.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미한 느낌의 것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는 장기 전세는 1차 역세권은 2차 역세권끼리 다 들어가야 돼요. 2차 역세권은 2차 역세권끼리인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는 지금 거의 안 되죠.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는 이제 그게 아니고 반 이상 걸치면 반 이상 걸치면은 이제 다른 것도 포함을 좀 시킬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데를 또 정의를 해놨더라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촉진지구는 지금 해놨더라고요. 촉진지구는 안 되지. 안 되죠. 네, 촉진지구는 근데 또 얘는 또 돼요. 아니 그러니까 존치관리지역은 법상 용어 재개발할 때 뭐예요? 존치하는 거죠. 네. 개발이 가능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존치 관리 가능하죠. 가능한 거죠. 근데 존치관리구역은 그 재촉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나 그죠? 도시공계획시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지역은 된다. 근데 존치 지적도 되고, 존치 관리는 되고, 존치 정비는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분석하다 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뉴타운인지 모르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데가 의외로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고. 아, 그럼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단계만 하더라도
저거 정 할거 무지 대표랑 많아요. 나랑 네. 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다 떼야 되고 비용이 들죠. 비용과 비용이 그걸 맞아요. 드니까 우리 시청자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우리가. 아, 물론 이제 그것도 괜찮지만, 음. 아, 근데 좀 까고 싶은 지역도 좀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정확한 팩트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큰 문제가 돼. 팩트만 얘기하면 되죠. 그렇지. 근데 주관이 섞인 사심이 섞인 팩트는 안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등기부등본 띄고 건축물 대장 다 떼어서 네. 노후도 비교를 다 하거나 아니면 운영 기준에 여기에 안 되는 사항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려면 기본 자료를 아, 우리가 다 비용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비용까지가 아니고.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아니 근데 들죠. 저한테 이제 정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목적이 이거 이제 어려운 공부 됐고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제가 느낌이 있으면은 막 다 서류를 띄워보지만 서류 안 띄고 그냥 몇 개만 끄적끄적해도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안 했는데 재개발 연구의 그 회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보는 얼마든지 지식과 정보는 드리겠습니다. 대신 공짜로 다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역세권 뒤에 제가 보기엔 다 못해요. 이거